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2017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회담을 시작하였고, 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였고, 향후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사거리 800km에 묶여있지만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1톤의 사거리 750km이지만 만약 탄두 중량을 150kg으로 줄일 경우 사거리는 2000km까지 늘어납니다. 즉 화력은 감소하겠지만 미사일 협정 개정만 되면 언제든지 사거리 2000km 미사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봐도 한국이 아직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묶여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소 1000km는 되어야 일본과 중국의 독도, 이호도 침탈 야욕을 저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일단 1000km쯤 되면 주변 열강의 주요 도시인 도쿄,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가 우리의 사정권에 들어오지만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아마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국을 물어뜯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이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완료되어 실전 배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 초음속 스텔스 순항미사일과 잠대지 순항미사일 또한 주변국의 반발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까지 브라모스 2와 동급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완료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미래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집니다. 다만 중국의 3개 항모 전단 계획과 일본의 항모와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 북한의 꾸준한 미사일 전력 개발을 보면 한국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국의 위협 수준이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대응할 시간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려면 3000에서 5000톤급 원자력 잠수함을 통해 핵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사거리 1500km의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을 통해 날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주변 열강들과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국가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핵 보유국들과 맞짱까지도 생각했던 대한민국 국가급 전략. 먼저 때리면 급소만 골라서 팬다. 한국의 백두산 계획의 핵심인 고슴도치 전략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간에 처음 알려졌으며, 이 전략은 대한민국 국가 기밀 1급으로 분류되었던 백두산 계획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한반도를 넘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 반격 작전을 펼쳐 공격한 측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국가는 적국의 핵심 군사시설 또는 기관시설 등의 목표물을 산정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고슴도치 전략이 포함된 백두산 계획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우리의 방어체계로는 핵 잠수함, 핵무기, 레이저 유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과거 대한민국 국가기밀 1급으로 분류됐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2030년까지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백두산 계획이란 한국이 2030년까지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국가 1급 기밀이었던 백두산 계획은 과거 전두환 정부가 한반도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예견하고 중국,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을 상정한 국가급 군사전략 문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1984년 3월 합참은 전략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급 군사전략 문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만주와 칠광구 영유권 분쟁 시 중국,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의 상황을 포함하고, 세 번째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윤석민 국방장관과 이기백 합창 의장에게 지시하였고, 만주와 이호도에서 중일과 영토 분쟁 시
군사적 지원 방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판 슐리펜 계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 독일군 참모총장을 지낸 슐리펜 장군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상대로 두 강대국과의 동시 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 프랑스를 공략하고 후 러시아를 공격해야 한다고 제시한 기동전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백두산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 주제인 핵 보유국들과 맞짱까지도 생각했던 대한민국 국가급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때리면 급소만 골라서 때려줄 정도는 되어야죠. 잘 알다시피 GFP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현역만 거의 60만 대군으로서 세계 7위이며 언제든지 총을 들 수 있는 예비군은 세계 2위입니다. 또한 GFP에서 발표한 세계 6회 공군 전력 순위는 세계 공군력은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한국 5위, 6위 일본이며 세계 해군력은 한국 13위로 육군에 비해 다소 처지며 세계 육군력은 기갑 전투력 4위, 자주포 3위, 로켓 발사기 8위 등 거의 육군 전력 대부분이 최상위권에 포함됩니다. 일본이 설령 바다를 건너와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는 못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하지만 미사일 개발 및 핵능력 고도화에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고 최근 일각에서는 한미 방위비 부분 양보를 통해서도 한국이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와 원자력 협정 개정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 고조나 북한의 도발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심지어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 지형이 흔들릴 수 있기에 고슴도치 전략 강화는 현 시점에 더욱 필요합니다. 즉 어떤 안보 상황에서도 무력으로 한국을 건들거나 공격하면 고슴도치의 침에 찔리듯 크게 다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핵 빼고 거의 모든 전력을 도입,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한미 미사일 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사일 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협정만 개정된다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말로만 자주 국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어떻게 구워 삶더라도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을 고슴도치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반대했던 중국과 일본의 입도 털어막아야 되겠죠. 2012년부터 2017년 미사일 협정 개정 전까지 미국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과 일본을 자극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로 인해 한국은 탄도미사일 성능 개발은 계속하되 먼저 탄두 중량 500kg의 사거리 무제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현무는 3A, 3B, 3C가 개발 완료되었고 3C보다 사거리가 2배 늘어난 3000km인 현무 3D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개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무 순항미사일은 육군 버전을 현무 3, 해군 버전을 함대지 미사일인 해성 2, 잠대지 미사일을 해성 3으로 합니다. 고슴도치 전략의 필수 요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마지막으로 고슴도치 전략이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에게 100% 위협을 주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이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잠재적 핵 보유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며 일본은 현재 정찰 위성을 4기에서 10기로 증강하고 최근에는 미국과 손잡고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위성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런 전력이 완성되면 북한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쏴도 대응이 가능해지며 일본의 이지스함과 육상의 요격미사일 체계와 연동하여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필수 요소로
한미 미사일 협정과 원자력 협정 개정과 더불어 정찰 감시 자산 확보를 비롯해 대선 공약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서둘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